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죠. 바로 정유화학 산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터널 끝에서 드디어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2026년 드디어 대반전이 시작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 놀라운 예측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해보죠. 아니, 몇 년 동안 그렇게 힘들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산업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왜 전문가들은 지금이 바로 대반전의 시작점이라고 콕 집어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반전 드라마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무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시기를 퍼펙트 스톰이 몰아쳤다고 표현해요. 말 그대로 최악의 악재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덮쳤는지 그 암흑기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보시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이 그래프의 막대 한번 보세요. 2025년 상반기 딱 6개월 만에 주요 정유사들이 본 영업 손실이 무려 9,278억 원,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이 위기가 얼마나 깊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당시에 나온 보고서마다 똑같은 말이 적혀 있었어요. 바로 전례 없는 암흑기. 이건 그냥 좀 힘들다, 부진하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였다는 뜻입니다. 이 암흑기를 만든 세 가지 주범, 바로 3대 악재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원재료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둘째, 전 세계에서 공장을 너무 많이 지어서 물건은 남아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사려는 사람은 없었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져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삼중고였어요. 하지만 말이죠. 이제 이 모든 걸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대반전의 첫 번째 신호탄은 바로 비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가격 경쟁력의 판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야말로 짜릿한 역전극이 시작된 거죠. 여기서 딱 부주인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NCC와 ECC. 아주 쉽게 말해서요. 우리나라 공장 NCC는 원유를 끓여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고요. 미국 공장 ECC는 훨씬 쌌던 천연가스를 원료로 써요. 결국 누가 더 싼 재료를 구해서 만드느냐, 이 원가 싸움이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지난 몇 년간은 이 시소가 완전히 미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셰일가스 덕분에 천연가스가 워낙 저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안정되면서 무거웠던 원유 기반의 한국 NCC 쪽 시소가 다시 가벼워지며 위로 쭉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경쟁력이 다시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데이터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전엔 미국 원료가 훨씬 쌌는데 이제 그 가격 차이가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화학기업들이 역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2015년, 바로 그 시절 수준까지 돌아간 겁니다. 우리에게 극도로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두 번째 촉매제는 스케일이 훨씬 더 큽니다. 전 세계 공장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생산을 줄이는 역사적인 공급 다이어트에 들어간 겁니다. 이 숫자를 한번 봐주세요. 370만 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큰 화학 공장 서너 개가 그냥 통째로 사라지는 거랑 똑같은 규모예요. 한 나라에서만 이 정도의 공급을 줄이기로 했다니 정말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입니다. 이 원그래프를 보면 그 충격이 더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생산 능력의 무려 28%? 그러니까 공장 4곳 중 한 곳은 문을 닫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공급 과잉 문제를 이번 기회에 아예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국은 낡은 공장들 문을 닫게 하고 있고요. 유럽과 일본도 엄청난 규모의 설비를 없애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전 세계가 다 같이 공급의 수도꼭지를 꽉 잠그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2026년 정말 드디어 역전이 일어납니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 즉 수요는 107만큼 늘어나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물건, 공급은 60만큼만 늘어나는 상황이 오는 거죠. 파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자,
이제 가격 문제 해결됐고 공급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럼 남은 마지막 퍼즐 조각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수요죠. 가장 불확실했던 이 퍼즐의 열쇠는 바로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요의 발목을 꽉 잡고 있던 족쇄는 뭐니 해도 미중 무역 전쟁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관세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선뜻 지갑을 열고 투자를 하겠어요. 당연히 다들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2025년에 들어서면서 이 타임라인처럼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5월 제네바, 7월 스톡홀름, 10월 쿠알라룸푸르 계속 만나면서 관세를 낮추고 휴전을 연장하는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좀 그만 싸우고 대화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곧 발표될 아주 중요한 경제 계획에서 정부가 돈을 풀어 소비를 살리고 부동산 시장을 띄울 거라는 기대감이 아주 높습니다. 자,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집을 짓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페인트 같은 화학 제품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거대한 흐름들이 실제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대반전의 흐름 속에서 과연 누가 가장 크게 웃게 될지 가장 주목받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반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가 될까요? 많은 분석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첫손에 꼽는 기업, 바로 S-오일입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5년에 2천억 원대 벌던 회사가 불과 1년 만에 1조 3천억 원으로 점프할 거라는 예측이에요. 이건 뭐 거의 6배 이상 뛰는 거잖아요. 업황 개선의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크게 누리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정유 쪽에 S-오일이 있다면 화학 분야의 주인공은 단연 이 기업이죠. 바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의 투자 포인트는 딱 이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턴어라운드, 그리고 디스카운트 해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본업인 화학사업 자체가 좋아져서 돈을 잘 벌게 되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다른 사업들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것까지 한꺼번에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격포제인 셈이죠. 자, 가격 경쟁력은 돌아왔고 전 세계적인 공급은 줄었고 그리고 수요 회복의 신호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2026년의 대반전이라는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이 장밋빛 전망을 뒤흔들 또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이 예측된 부활은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